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방송, 우리 소장님들하고의 고민을 또 우리 또 풀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곡물 활용법,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연팩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유튜브 생활을 4년을 했잖아요. 일반 사람이지만 소소님들보다는 천연팩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써보고 그리고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겪으면서 알아온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 소소님들하고 또 풀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댓글들만 몇 개 또 뽑아가지고 오늘도 그걸 같이 할 건데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 소소님들이 저는 소소님들보다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도움이 아무리 안 돼도 약간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우리가 피부 진짜 힘들었잖아요. 땀도 진짜 많이 또 흘렸고 특히나 지성이신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셨을 테고 여름이라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홍조가 정말 꽃처럼 피어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안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요. 계절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듯이 정말 이제 건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피부 관리를 본격적으로 진짜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들도 많고 또 우리 소소님들이 아는 방법이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쓰는 방법보다 더 좋은 거, 더 효과 좋은 거 막 이런 거 찾으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더 좋고 더 효과 좋은 이런 방법은 제가 써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소소님들이 하고 계시는 지금 바르고 계시는 그런 방법들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소소님들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뒤에서 강아지들이 우리 똥강아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고민들을 또 제가 뽑아왔어요. 첫 번째 은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하진님 팥가루 세안제가 그렇게 좋은가요? 저도 한번 만들어서 써보고 싶은데요. 팥은 생팥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볶음용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팥은 저는 생팥으로 했습니다. 생팥으로 했고요. 볶은 팥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늘나리 언니께서 피부가 정말 뒤집어져서 오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민하기도 하고요. 파세안제를 하진님이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해보았어요. 근데 피부가 정말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촉촉하기도 하고요. 나리 언니께서 이런 댓글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팥가루 세안제 같은 경우는 건조하신 분들보다 지성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도요. 트러블 걱정 안 하고 순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피부에 기미나 잡티나 색소들이 많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이게 없어지진 않지만 옅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잡티 많은 피부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팥 가루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시면요. 천연 계면 활성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세정도 모공 속에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고 모공이 넓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쓰셔도 좋거든요. 그리고 팥가루 세안제는 세안을 하고 나서 피부를 건조를 일으키지 않아요. 훨씬 더 덜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팥가루 세안제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만드나
폼클렌징을 쓰실 때 팥가루를 톡 털어서 같이 섞어서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우유에다 섞어서 얼굴에 붙이신 다음에 그거를 닦아내셔도 세안제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리고 폼클렌징 쓰기가 무서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사용하셔도 좋고요.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는요, 세수를 안 합니다. 너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얼굴이 작지만 피부가 굉장히 얇은 피부고 주름이 잘 생기는 피부예요. 잡티도 많고 주름 많은 거는 이미 아시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건조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세안을 하고 뭘 바르고 촉촉하게 한다고 해도 오후가 되면은 마른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정말 찢어질 듯 건조를 느끼는 그런 피부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폼클렌징 쓰는 거 너무 무섭고, 그리고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고 외출하지 않을 때는 저는 세안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안을 너무나 깨끗하게 심하게 각질 관리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피부 건조를 더 일으키는 그런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또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셔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진님 영상 보고 너무 좋아서 백지 스킨 연고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검버섯에 근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셔드님, 그 백지 연고, 백지 스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또 이데베논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썼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구리대 백지 오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백지 오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을에 도움을 받고자, 보습에 도움을 받고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검버섯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검버섯이 안 생겨요. 나이를 많이 먹어야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레이저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이나 주근깨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도 많지만 피부 속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곡물팩을 하고 좋다고 그러는 걸 쓰고 하지만 겉에를 약간 옅게는 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게을러져서 안 하게 되잖아요, 관리를.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게 주근깨나 김이거든요. 근데 검버섯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셔도요, 레이저로 치료하시면 말끔히 없어지기도 하고요, 안 생겨요, 잘. 그리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생기거든요. 김이나 주근깨는 분명히 내가 레이저 치료도 하고 뭐 집에서도 하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한번 이렇게 쫙 쬐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걔가 탁 시커멓게 또 올라오는 게 바로 김이나 주근깨예요. 참 관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검버섯은 한번 그렇게 레이저 치료를 해서 없애거나 우리가 이렇게 천연팩을 하거나 이런 구리대 오일을 꾸준하게 쓰거나 연고를 써서 그게 벗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안 올라와요.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생기기 때문에 정말 말끔하게 없어지는데, 구리대 백지 연고나 또 크림이나 이렇게 오일 같은 경우도 한두 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백지 연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많이 나눔을 해서 우리 소설님들이 많이 써보셨어요. 정말 진짜 좋다고 얘기하시고요. 2달 이상 그걸 쓰신 분들은 영상 올려놓은 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고 다시 제가 나눠드린 걸 쓰시고 좋아가지고 본인이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거는 꾸준하게 쓰면은 반드시 끝에 가서는 어떤 결론이 나요. 바로는 없어지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내 피부를 좋게 하는 거니까, 약이 아니니까 꾸준하게 관리 차원이다 생각하고 쓰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피부도 변하는 거고 내 고민도 어느 정도는 또 해결이 되고 이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백지는 진짜 좋습니다.
오일도 좋고 연고도 좋고 크림도 좋고 만들어서 쓰시는 거 정말 좋아요. 추천드리거든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수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 미강류 오일은 보관 방법이 궁금합니다. 유통기한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미강류 같은 경우는요 식용으로 나와요. 마트에 가시면 현미유라고 있는데 그게 피부에 흡수도 많이 되고 음식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계란 후라이나 무침을 하거나 볶음을 하거나 미강류 식용으로 쓰시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토코페롤이나 오메가가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미강 오일이 잡티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보습제를 이용해서 또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게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은 보통 제가 알기로 오일은 2년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일은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는 게 군내도 안 나고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하셨으면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팩이나 오일을 이제 화장품 대용으로 내가 바르거나 하실 때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작은 병에 소분을 해서 쓰시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엘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요즘 들어서 피부에 정말 얼룩덜룩 홍조가 자꾸 올라와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엘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제가 또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홍조가 잘 올라오지 않는 피부예요. 여드름이나 트러블이나 홍조나 이런 것들은 봄부터 여름에 가장 꽃을 많이 피거든요. 그때 피지 분비가 가장 많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승을 부리고 꽃을 피워요. 근데 찬바람이 탁 불거나 이제 이렇게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선선한 계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홍조도 좀 덜하고 여드름도 또 좀 덜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분들은 유분 관리를 정말 피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지성이신 분들, 피지 많으신 분들, 트러블, 홍조 이런 거 올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추출물들이 가장 좋아요. 이런 추출물들이 그런 피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데요. 브로콜리 추출물도 정말 좋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리대 1, 브로콜리 1, 그 다음에 저분자를 살짝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킨 대용, 에센스 대용, 유분감 없이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겉에 유분감도 없으면서 피부는 좀 더 건조를 조금 더 덜 느끼면서 그냥 일반 스킨 쓰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가성비가 일단 좋잖아요. 일반 화장품보다 가격이 싸니까. 구리대가 트러블이나 피부 홍조나 이런 여드름 피부에 염증 잡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추출물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요것도 좋고 어성초를 쓰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두피도 많이 가려움증을 느껴요. 유분이 많이 도는 분들은 모공 속에서 막 유분이 막 나오기 때문에 분비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성초 추출물을 머리에도 뿌리시고 얼굴에도 수시로 뿌리시고 이러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고 유분감도 없고 뭐 건조하다고 매일 마스크팩을 쓰면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미스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수시로 뿌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부가요 이게 그냥 보습이 안 돼 있는 마른 얼굴에다가 미스트를 뿌리거나 이런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더 이게 붙이거나 뿌렸을 때는 약간 촉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 마르고 나면 악건조를 더 유발시켜요. 피부 보습제를 충분히 우리가 얼굴에 바른 그 피부에 미스트를 뿌리거나 마스크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피부가 더 촉촉해져요. 그런데 마른 얼굴에다는 마스크팩이나 보습제를 바르는 거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각질을 벗겨냈잖아요. 각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각질을 벗겨내고 막 많이 쌓이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찬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계절이 돌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각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있는 각질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존 관리가 정말 진짜 필요해요. 이렇게 찬바람 부는 선선한 계절에는. 지금 이미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얼굴뿐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리 같은 데 가려워서 이렇게 쓱 긁으면 지금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습 관리가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각질을 그냥 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관리를 잘해야 돼요. 걔가 피부 건조를 막고 피부 수분 날아가는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각질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내 각질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이렇게 붙이시는 것보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림을 이용해서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붙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올리브영이나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코튼으로 되어 있는 시트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일반 내가 쓰고 있는 크림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마스크팩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이거 얼마나 많아요. 다 넣어놓고. 근데 또 중요한 거 이거 잘 쓰지도 않아. 또 넘쳐요. 그래가지고선 좋다고 하니까 또 몇 날 며칠 또 붙이기는 해. 근데 붙이면 붙이고 주무셔 보신 분들 알지만 에센스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서 이 위에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자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뻣뻣한 거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이시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쓰는 그냥 일반 크림 있죠. 수분크림이나 그냥 겔 형태의 내가 만든 크림이나 이런 내가 쓰는 크림을 얼굴에다가 그냥 듬뿍 올려요. 이렇게 저처럼. 이거 지금 제가 만든 크림이거든요. 이거를 듬뿍 올려요. 그냥 이렇게. 그냥 펴바르지 않으셔도 돼. 그냥 듬뿍. 이게 가장 좋아요. 그냥 마스크팩보다 제가 써보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목에도 이렇게 다 발라주고 여기다 티슈 한 장 딱 붙여주시면 돼. 이렇게 쭉 발라요. 이렇게. 그러면 하얗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일반 가지고 있는 그냥 추출물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출물을 여기다 뿌려요.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세요.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 추출물을 우리가 살짝 뿌린 다음에 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스크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밀착을 굉장히 피부가 뺑뺑하게 될 정도로 밀착을 높여줘요. 그래서 피부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 크림을 바깥으로 그 크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수분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촉촉한 그거를 바깥으로 마르고 또 일부는 피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시트지를 딱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약간의 촉촉한 추출물이 피부 속으로 흡수를 다 하면서 크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15분 계시다가 이거 떼잖아요. 피부가 정말 진짜 촉촉해요. 말도 못하게 촉촉하고 다음날도 정말 매끌매끌하고 하나도 하루 종일 건조하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크림을 이용해서 시트팩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시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관리하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뭐 그냥 제가 해보니까 좋아서 우리 소선님들한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크림 같은 것도 막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게 좋다고 우리가 사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피부 보습제를 쓰시는 거는요, 지금 이제 보습제를 우리가 잘 발라서 우리가 이제 건조하지 않게 해야 좀 더 덜 늙게 가는 그런 거잖아요. 일반 보습제는요,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일반 크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습제 역할 충분히 하거든요. 그냥 보습만 주면 되니까, 얼굴만 보습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 몸도 보습제를 잘 쓰셔야 겨울을 잘 날 수가 있거든요. 몸에 보습이 부족하면 얼굴에 있는 보습을 뺏어 가기 때문에 얼굴이 더 건조한 거고, 얼굴에 보습이 부족하면 몸에 있는 보습을 얼굴이 또 뺏어가면서 몸이 더 건조한 거예요. 보습은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하고 온 몸도 하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바디 오일이나 뭐 이렇게 일반 크림 있잖아요. 일반 크림도 다 좋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습 관리를 잘해야 돼요. 보습 관리를 잘해야 피부도 덜 건조하고 얼굴도 덜 건조하고, 또 덜 건조한 게 또 피부를 덜 늙게 하는 거고 주름 덜 생기게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참고해서 소소님들 지혜로 이렇게 활용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찬바람 부는 계절에는 이런 추출물을 스킨 대용으로 또 토너 대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유분감 없이 소프트한데 피부를 조금 더 흡수율은 높이고 덜 건조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고요. 약간의 오일리한 성분이 또 여기 들어있어요. 오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피부를 겉돌지 않게 하면서 천연이 좋은 점은 흡수가 되게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소님들의 고민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민이 다른 게 없거든요. 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15분 정도를 이거 붙였거든요. 싹 떼면 떼어보겠습니다. 지금 봐주세요. 피부가 좀 아까 안 붙였을 때보다 제가 바르는 이렇게 만든 크림이잖아요. 이 크림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이렇게 굉장히 촉촉해졌고 다 흡수됐어요. 겉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피부가 10분 정도면 그러거든요. 그 위에다 이제 나머지 크림을 살짝 올리고 주무시면 돼요. 다른 거 할 게 없어. 그냥 저녁에 퇴근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쫙 바르고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훨씬 촉촉하거든요.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리숙하고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천연 추출물을 쓰고 곡물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아는 습득한 그런 제가 이제 하면서 습득한 방법들을 조금 소소님들하고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은 긴 영상이 되겠지만 참고해서 소소님들이 써보시고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조금 더 고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여자들은요 80, 90, 100세가 돼도 거울을 보며 평생을 살고요. 피부 관리를 평생 하고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고민이 바로 피부 고민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열심히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늙어가는 우리 노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발도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